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강화를 강행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맞서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분야에서의 국산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해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조선업계에서도 기자재 및 기술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에서 국산화 움직임의 사례를 몇몇 살펴보자면 먼저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사업부에서는 컨테이너선용 에너지 저감 장치를 자체 개발한 데 이어 15900TEU급 컨테이너선에 처음으로 탑재했죠. 이 장치는 프로펠러 앞부분에 설치되는데 기름의 흐름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약 3%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친환경 규제에도 적합하죠. 기존에 유럽의 기자재 업체들이 독점해온 이 장치는 국내 조선업계가 우수한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면서 로열티나 기술료 등의 비용들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치를 함께 고려한 선박 통합 설계를 진행해 선박의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도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제액화 시스템인 NRS를 개발해 주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신규 시스템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36만 세제곱미터급 액화 천연가스 저장 환적 설비 2척에 새롭게 적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시스템 NRS는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재액화 과정을 거쳐 다시 화물창 안에 넣어주는 장치인데 특히 LNG 운반선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장비 중 하나로 이번 개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나파워 시스템과 협력해 압축기, 팽창기 등의 주요 장비들을 자체 설계를 통한 생산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3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독자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 성급협회 ABS에서 상세 설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데 이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 이하로 냉각하는 과정으로 액화시킨 후 보다 쉽게 보관 및 운송할 수 있게 해주는 해양 설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기존에는 미국과 호주 등의 해외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액화 공정을 설계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수주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8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9월 최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로 보고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25일 현대중공업의 조선지주사에 해당하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죠. 쉽게 말하자면 거대한 두 기업 간의 결합이 전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경쟁법 위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경쟁 국가에서 심사를 받는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에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며 무조건 승인 판정을 내렸죠. 이 외에도 싱가포르의 한국을 향한 두터운 관심은 현지 정부에서도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혁신 어워드 2020에서 한국의 현대건설이 건설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특히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의 핑거3 매립 공사 현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적극 활용한 신공법으로 안전사고를 대폭 줄이면서 또한 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독성 물질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한 것이죠.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가득 들려오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다는 듯 싱가포르 내에서 온라인으로 한국 상품의 유통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G마켓의 창립자인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Q10 계열의 이커머스 물류 전문 플랫폼인 Q익스프레스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보내진 온라인 물량이 전년 대비 거의 50%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비대면 구매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현재 신남방시장을 기반으로 이커머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손세정제,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을 비롯해 한국 식품과 일상생활용품 등에서도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품질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죠. 싱가포르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놀랍게도 현지 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전래동화 도서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호랑이와 곶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래동화책들이 싱가포르 도서관에 비치된 것인데,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의하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교류 차원에서 전래동화 12편, 창작동화 2편, 이렇게 14편의 동화 750여 권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제공해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정말 엄청납니다. 삼성전자 EUV 장비 추가 발주에만 3조 원 써서 일본 도시바, TSMC, 미국 마이크론, 인텔까지 놀라 뒤집어진 현재 상황, 3년간 독점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당장 예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비메모리 2030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 다시 한번 또 대규모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1년씩 끊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네덜란드 ASML사의 타사의 EUV 장비 발주가 많이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TSMC를 뛰어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꽉 찬 물량에 더해서 15대를 추가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SML은 3년간 더 이상 다른 나라한테 다른 업체들한테 EUV 장비를 팔 수가 없어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EUV 장비는 반도체의 미래를 거머쥔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리, 화학, 기계, 모든 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 한 대의 가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한 대당 약 2천억 원이에요. 2천억 원. 15대를 발주한 것이면 결국 3조 원 수준의 발주인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장비 기준으로 3조씩 투자한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ASML의 EUV 장비 한 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LNG선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몇 채죠? 건물이 몇 개야? 삼성전자가 실제로 TSMC와 경쟁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로 분사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0%로 몇 년 만에 치고 올라와서 업계 2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 파운드리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 TSMC의 아성은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만 50%거든요. 이건 우리가 분명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TSMC가 1세대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삼성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TSMC는 미국의 애플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등 대형 고객사 물량 등의 영향으로 7나노 라인을 꽉 채운 상태였으며 지난 3분기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현재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전자와 매출 격차를 조금 더 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TSMC에게 있어서 애플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최근 애플이 발표한 아이폰 11에 들어가는 AP 시리즈를 독점 공급하면서 9월에만 약 4조 원을 매출로 벌어들였습니다. 삼성이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서든 애플의 AP를 수주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SMC의 1세대 7나노 공정은 EUV를 활용하지 않은 쿼드러플 패터닝이 들어갑니다. 쿼드러플 패터닝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재라든지 반도체 생산 시간 그리고 리스크, 디펙, 수율 등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결국 이를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EUV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TSMC도 EUV로 길을 트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EUV를 활용해 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실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에 들어간 AP의 경우 파운드리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이 TSMC보다 빠르게 EUV 공정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낸 제품입니다. 삼성의 EUV 장비 15대 이 발주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TSMC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2030을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사실상 TSMC를 지목한 상태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 TSMC가 사용해오던 공정들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즉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할 EUV를 활용해 기술 격차를 가지고 가야만 TSMC를 넘어서 초대형 고객사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게 팩트고요. 사실 TSMC 대비 삼성은 파운드리 성장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경쟁사라고 꼽히고 있는 애플, 인텔, 퀄컴, IBM 등이 하는 모든 사업을 사실상 이 기업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경쟁 업체들이 삼성의 파운드리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삼성이 오히려 더욱 크는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경쟁사들이 삼성을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거든요. 바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통해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이 현재 TSMC 대비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삼성의 최종 수주 목표는 애플을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퀄컴, IBM, 소니 및 엔비디아 등과는 이미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 근 몇 년간 애플이 삼성에게 전혀 오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AP 및 스마트폰까지 같이 삼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삼성이 각종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이 3나노 미세 공정 로드맵까지 발표해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활용해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이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GAA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TSMC 또한 이를 따라오기 위해 삼성을 추격하는 모임새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시장에서 이 두 회사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기술력 면에서는 TSMC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 최초 10나노 핀팻 공정을 개발했고 7나노 EUV 공정을 활용한 AP